본 채널은 땅굴을 왜 못 찾는 거냐, 땅굴을 찾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를 위한 영상이며 흥미 위주의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가공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지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혹 재미를 기대하신 분들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아주시면 물론 감사드리고요. 이상 터널 헌터였습니다. 저는 제사 땅굴 실제 발견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이제 땅굴에 마창이 난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땅굴이 있으면 시추공 로드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뚫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여기에 이제 미군 시추공 카메라를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이제 비춰가지고 카메라로 그 주변을 이제 이게 이제 뺑뺑 이걸 돌려가지고 이제 그 땅굴 주변을 비디오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VHS 비디오 테이프에 이제 녹화를 할 때죠.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위에다 보고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각구목 같은 그 인공물하고 뭐 벽돌 같은 게 있고요. 그 레일이 있고 이제 침목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땅굴이 이렇게 이제 명중을 했으면 이 조명을 비춰도 요 땅굴 양쪽 벽면까지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이쪽 멀리 북쪽 그다음에 남쪽에 막장 있지 않습니까? 이 막장까지 보이질 않습니다. 약간 땅굴이 그 휘었다고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휜 거에 관계없이 이 조명이 우선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이 벽 우리가 빛이라는 게 어디에 반사돼 가지고 들어오는 걸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게 보내기만 하면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여기에서 이 땅굴 북쪽하고 남쪽으로 보내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사돼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삼땅굴 발견 시에도 그 박명철 장군님이 이 땅굴 안이 절대 암흑이다, 굉장히 공포가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 역시 그 당시에는 이 유튜브를 못 봤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미군들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지상에서 지금 147m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상에서 텔레비 모니터로 보는데 제가 공포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과 남쪽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 양쪽 옆 벽면은 보이고요. 굉장히 무서웠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 찍으니까 나무, 뭐 벽돌, 레일, 뭐 이런 것들이 찍혀가지고 그 테이프를 이재섭 대령님이 가지고 이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미군 연합사령관이 이 테이프를 한국군에 절대로 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땅굴 발견을 한국 단독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일종의 굉장히 섭섭함을 느껴가지고 이 테이프는 주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펑크하우저 중령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미국이 좀 대국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달라 그랬더니 펑크하우저 중령이 뭐 무전을 하고 뭐 난리웃을 치더니 어쨌거나 그 테이프를 카피를 해가지고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이재섭 대령님을 드렸죠. 그래서 이재섭 대령님 저만큼 가시다가 다시 저보고 돌아와가지고 집차를 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저 천도리까지 좀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천도리까지 나가가지고 천도리 미군들 머무는 여관 있지 않습니까? 그 여관에 보면은 통상 그 여관 주인 있는 방에 그 당시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앞에 1초만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영상이 보이는지. 그래가지고 그 앞에 쫙 보니까 영상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쏙 빼가지고 이재섭 대령이 그걸 들고 이제 서울로 나갔고, 저는 이제 땅굴 현장으로 돌아갈 그 집차가 없어가지고 거기 천도리에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미군들이 이제 쭉 이제 그 천도리를 철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거기서 미군들이 그때 크리스마스 파티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같이 그냥 거기 어울려가지고 뭐 통닭 먹고
우리 지금 위하여 같은 뭐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거기 이제 방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미군들하고 같이 이제 땅굴 현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까지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확실히 인공 땅굴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밝혀졌는데 그 다음에 또 하여간 제가 또 청와대에 한번 불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을 불렀는데 과장님이 저를 가자 하시더라고요. 딴 사람 다 마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경호실장님한테 당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경호실장님한테. 예, 그 노태우 대통령한테 보고한 건 아니고 경호실장한테 보고했고 경호실장이 이제 대통령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졸지에 갔다가 다시 이제 저는 현장으로 왔습니다. 현장으로 와가지고 우선 미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선 영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학기술을 이해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지질 얘기하면 지질 얘기 또 마찬가지로 칠 수 있어야 되고 뭐 지구 물리 이야기해야 되고 또 전기 이야기해야 되고 뭐 기계적인 거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걸 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거기 있었죠. 거기 있었는데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육군본부, 국방부, 일군사령부, 21사단, 3군단 포함해가지고 여기는 이 땅굴에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시중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역갱도를 뚫어가지고 여기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갱도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 뭐 갑론을박하다가 이제 자동굴착기를 뚫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그 과정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땅굴 위에서 오직 이 땅굴 내부를 경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자동굴착기가 어디 있냐? 국내 그 당시에 이제 국내 그 모 건설사가 그 구입한 자동굴착기가 부산 항만에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부산 항만에서 통관을 못하고 있는 것을 육군 헌병이 참모총장 공문을 뭐 장관 공문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서 관세청장한테 그걸 제출을 하고 뭐 해가지고 그 장비를 현장까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뚫게 되는 거죠. 그 동안에 이제 뚫는 거는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땅굴 안에 이제 시총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 애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북한 애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3땅굴하고 2땅굴, 1땅굴도 뭐 그랬습니다만 3땅굴은 인명은 다친 사람이 없는데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4년 이상을 기다려 가지고 발견을 하게 된 거고 2땅굴은 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에 1땅굴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8명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4땅굴에서는 그런 인명 피해를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땅굴 내부를 이제 소탕하는 작전은 일군사령부에서 담당을 하게 된 것 같고 이 내부를 감시하는 것은 뭐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누가 시켰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미군하고 한국군이 하는데 한국군 탐지과하고 그 미군 TNT가 하는데 탐지과는 이건 뭐 그냥 제가 거기 탐지과 대표 겸 통역 장교 겸 기술 장교 겸 뭐 현장 발견 현장 역갱도 공사 현장 말고요 발견 현장 이제 책임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제가 거기에 또 12월 24일서부터 3월 3일 마창 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땅굴 내부를 감시하면서요. 그래서 이 감시를 하려니까 우선 이제 카메라로다가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불빛이 우선 조명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보강을 했고요. 조명을. 그 다음에 이제, 쟤네들이, 북한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아무리 까치발로 들어와도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진동 센서를 여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숨을 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장비를 운영하면은 뭐 다른 가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상에다가 공기 분석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기 분석기를. 근데 우리나라에 뭐 공기 분석기가 없냐? 아니 그게 아니고 공기 분석기 많이 있는데 이 야전 현장에 와가지고 역갱도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 달 동안 여기다 놔둘 공기 분석기는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오게 되면은 또 기계는 쓸 수 있지만 보안이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에게 부탁해가지고 미군이
포탑을 공기 측정기가 그 당시 일본 주 1미군에 한 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히 공수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2, 3일 내에 그 공기 분석기가 도착했습니다. 북쪽을 감시를 이제 3월 3일까지 한 거죠. 3월 3일까지. 그런데 그 중간에 거의 임박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어요. 여기 이 터널 헌터라는 책에 제가 소상히 써놨습니다. 세계일보에 2월 22일이네 이렇게 동부전선에서 땅굴 발견이라고 세계일보가 워싱턴 타임스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이 신문에 나버린 거예요. 2월 22일이네요. 그러니 지금 극도로 보안을 유지해가지고 역갱도 공사를 막 저 밑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신문에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굴이 이게 지금 지하 147m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147m 꼭대기에 있고 역갱도는 여기서 300여 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위로 또 이거보다 낮은 곳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산이죠, 산이 중간에 있고 이제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2월 22일 날 이렇게 신문에 났으니 이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수습하기 위해서 이상훈 장관께서 기자들 불러놓고 동계작전으로 시출을 많이 하는데 여기저기서 그게 오보가 오인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 2월 22일 날 신문 발표가 나자마자 이진삼 장군이 참 지략이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 전서부터도 이 역갱도 공사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소음도 들리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북한 쪽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이진삼 장군이 옆에 딴 쪽에다가 막 헬기 띄우고 막 쇼를 하는 거예요. 그냥 쇼를. 일군 사령부 지역에서. 그래서 북한 애들이 야 갑자기 이거 왜 그런 거야? 저긴 뭐야? 저긴 뭐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양동 작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만 전술을 이진삼 장군이 계속 이제 취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여기 사땅굴 지역에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된 가운데에서 결국 이제 이상훈 장관께서 국회 국방에 나가가지고 우리 동계 시추 작전이 오보로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기자들한테는 엠바고를 다 걸고 기자들을 이제 3월 5일 날 부르기로 했는데 당시 일군 사령관 이진삼 대장께서 이거 지금 이미 세계일보에 나가지고 북한 애들이 이제 조만간 들어오는 것이 이제 뻔한데 3월 5일까지 갔다가는 북한 애들이 거기다가 막 부비추를 막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개척해서 들어가려면 인명 손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삼 대장께서 3월 3일로 그걸 땡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그 당시 몰랐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보니까 3월 3일로 땡긴 것을 이진삼 대장께서 노태우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3월 3일로 땡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진삼이 하는 거엔 불가능이 없어라고 노태우 대통령께서 아마 장관한테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3월 3일 날 이제 오픈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자들 다 불러놓고 이제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땅굴을 말이죠. 이게 지금 시추공 카메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뚫고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뚫리지 않습니까? 뚫리는 거를 요 시추공 카메라로 뚫리는 장면을 생중계한 겁니다. 생중계. 이 아이디어 작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1, 2, 3 땅굴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 4 땅굴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미군들이 거기 이제 감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생중계하면 좋지 않냐 하고 이제 미군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미군들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땅굴 위에서 보는 거는 육군본부가 보는데 저 밑에 땅굴 관통하는 기자들 불러가지고 하는 건 일군사령부가 주관해서 시설도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 일군사령부에다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일군사령부에서 좋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좋다고 된 순간 그때가 한 2월 한 20한 뭐 2, 3, 4 요 세계일보 난 직후거든요. 야, 말 마십시오. 그냥 막 일군사령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빨리 연결해가지고 저 밑에다가 텔레비에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야, 운무로해서 숭늉 달라고 요청, 강압, 협박을 하는데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 통하는 사람은 소령 저 하나밖에 없는 게 나머지 다 미군이니까 미군들은 뭐 don't care 뭐라고 떠들든지 만만한 게 그냥 최소령이니까 야 최소령 그거 빨리 갖고 와 계속 뭐 빨리 달라는 거예요. 야 진짜 죄송합니다만 무식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 무식하기. 아니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됩니까? 수백 메타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이런 통신설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가게 되면 중간에 또 증폭기도 설치를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지게 내려가는데 덮어놓고 그리고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 시설도 없었어요. 여기에 간신히 하나 보는 거지. 땅굴 발견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상상을 했지만 그 발견에 대비한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기 사진에 얼핏 나오는데 그 VTR이 망가져 가지고요. 미군 집에 있는 거를 2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군이 가가지고 집에 있는 거를요. VTR 녹화기를요.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준비가 미흡했던 겁니다. 카메라가 있습니까? VTR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TV 모니터도 이렇게 15인치 조그만 건데 사각도 아니야. 이렇게 둥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둥그런 거 화면이. 그건 올 때예요. 근데 거기서 저 밑에다가 그 영상을 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우물도 안 팠는데 우물 팔까요? 그랬더니 야 숭늉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참 다 저보다 계급 높은 사람들이죠. 정말 한심했어요. 예. 말 마십시오.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제가 그 영상을 해가지고 밑에다 내려가지고 이제 영상이 나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발견 브리핑 하는 그때 제가 오죽했으면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발견한 건데 전 거기 못 갔습니다. 그리고 안 갔습니다. 여기 위에 다 미군만 있는데 제가 있어야만 여차하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위에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영상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밑에서 어떤 브리핑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저는 나중에 봤죠. 그래서 제 비디오 카메라를 어떤 미군 병사한테 줘가지고 야 네가 가서 좀 이렇게 중요한 거 찍어라 그랬더니 걔가 이제 감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대충 찍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특별히 이게 전체적으로 쭉 기록물처럼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8mm 필름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제가 일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8mm에서 찍은 거를요. 그렇게 해가지고 땅굴 마창나는 거를 세계 최초죠, 뭐 세계 최초로 이게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TVM이 확 뚫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뚫고 들어간 직후에 이제 21사단에서 그렇죠. 1월, 2월 두 달 정도를 일본 사령관님 주관으로 21사단 아마 수색대 될 겁니다. 거기서 힘들여서 탄광에 가서 모의로 만들어 가지고 훈련한 그 특공조가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만에 하나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폭발로 터졌다 하면은. 그런데 3월 3일 마창 날 때까지 북한군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2월 22일 날 세계일보에 났지 않습니까? 2월 24일인가 25일에 북한군이 들어왔습니다. 야, 정말 그때 지상에서 보초를 쓰는데도 그냥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왜 식은땀이 났냐? 지진동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평상시 고요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MEQ800이라는 것에 지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이상은. 그래서 봐라. 나가서 공기 측정기 딱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거예요. 들었다. 연락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진동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진동이 점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카메라 불은 꺼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거죠. 여기 어두운 게 어느 정도냐면 반지의 제왕에서 나온 그 암흑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한미 간에 이건 아마 윗분들이 다 승인하신 겁니다. 가까이 오면 TV 조명을 팍 키면서 그대로 북한 애들 얼굴을 찍는 겁니다. 팍 키면 얘네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때 카메라를 신속히 위로 올리는 겁니다. 신속히 올려가지고 그 영상을 그대로 전 세계로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냥 발표를 하는 거죠. 이제 마창이 뚫리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게 증가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서서히 줄어가지고 나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다 없어지고 정상돼 버렸습니다. 제 판단은 북한 애들이 비무장지대 그 MDL 선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넘어서 온 것 같습니다. 조금 넘어서 왔는데 얘네들도 그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굉장히 얘들 전기 사양 나쁜데 그 전기 켜봐야 한 20-30m당 요만한 그 전등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고 먼지 껴가지고 프라시 가지고 이렇게 비춰봐야 5m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 않습니까? 기계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주주군도 조용하니까 얘네가 그냥 동무들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돌아가자고 그랬겠죠. 그 돌아간 거예요. 제 생각에 한 너댓 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1개분대 미만이죠. 그걸 저 입구에서부터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땅굴이 마창 났지 않습니까? 마창 날 때까지 북한 애들이 몰랐는데 여기 이 책을 쓰면서 이진삼 대장님의 그 자서전을 보니까 그 이진삼 대장님 자서전에 그 당일날 공개하는 날 당일날 아침에 저 북한에서 동무들 거기 땅굴 없으니까 찾지 말라오 이런 그 방송을 대남 방송을 했답니다. 북한에서 그 당일날 오전에, 그러니까 3월 3일 오전인 거죠. 3월 3일 오전에 그런 그 방송이 나왔다고 이진삼 그 대장님의 자서전, 여기 저한테 자서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서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식은 듣지 못했죠. 이제 3월 3일 날 그 마창 나는 그 순간까지 그 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8mm 소니 비디오 테이프 카메라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 챙기고 멍하고 이제 내 임무 끝났구나. 근데 끝났는데 임무가 반밖에 안 끝난 거예요. 왜냐? 제가 7사단에서 소리를 듣고 녹음했는데 땅굴 못 찾아가지고 정만길 사단장께서 야, 너 탐지과로 가서 땅굴 찾아. 이랬는데 탐지과로 가가지고 7사단 거를 못 찾고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21사단 거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7사단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7사단 거를 찾아야 되는데 또 소령 보직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거를 위해서는 그 육군본부 인사방침을 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저는 탐지과로 와서 그 서류하고 뭐 이런 거 정리를 좀 하고 집에 일요일날 하루 쉬고 월요일날 육군본부에서 전출 신고했습니다. 처장 신고, 부장 신고 이렇게 하고 밥을 못 얻어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화요일날 아침에 17사단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굴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게
땅굴 그 마창 나가지고 제가 떠나서 17사단에 전입하게 된 그 순간까지의 개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용해 가지고 스크립트를 낭독하려고 했는데 스크립트 낭독이 좀 부자연스럽고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격식 있게 해야 되기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현실성이 떨어져서 제가 뭐 내용은 이게 내가 쓴 거니까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이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더듬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표현이나 뭐 이런 말이 부자연스러운 게 있었는데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3회분이 되겠습니다. 3회분 정상적인 3회분이 되고 또 추려가지고 또 다음 것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5땅굴, 6땅굴, 7땅굴 찾아내자는 이야기고 땅굴 왜 지금까지 못 찾았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4땅굴 발견 이야기를 제가 굳이 꺼내는 겁니다. 이 4땅굴 발견 교훈을 정확히 모르면 5, 6, 7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6군에는 4땅굴 발견 역사가 없습니다. 예, 6군에는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에 근거를 해가지고 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 헌터 예비역 중령 최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